네, 안녕하세요. 편집하는 여자입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편집녀의 유튜브 장비 소개하기! 와! 자, 제 눈앞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보이시죠?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. 제가 카메라를 어떤 걸 쓰는지,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마이크는 어떤 걸 쓰는지 여쭤보시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. 네?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? 자, 어쨌든 사용기와 왜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하고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. 참고로 저는 장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편은 아닙니다. 분명 저보다 더 좋은 장비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아껴서 오래 쓰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미리 사전에 좀 밑밥을 깔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. 카메라부터 한번 가볼까요? 맨 처음에 구매한 카메라 장비는 이 RX100 M4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요. 현재까지도 자주 쓰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친구의 장점은 일단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찍을 때 정말 편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. 장비가 무겁거나 막 그러면은 내가 뭘 찍더라도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. 막 세우고 막 이래야 되는 게 번거로운데 이 친구는 한 손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딱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고요. 요즘 많이 플립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드문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이 플립이 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. 하지만 이 친구의 단점은 오디오 단자가 없다는 거, 따로 마이크와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거. 네, 지금은 카메라와 저의 거리는 약 1m 정도입니다. 네, 먼저 지금 소니 RX100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요. 그리고 터치가 안 된다는 거. S로고2, 시네2까지만 쓸 수 있어서 S로고3라던가 시네4 그거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. 근데도 이제 이 친구를 아직도 계속 쓰는 이유는 그만큼 컴팩트하기 때문에. 그리고 소니 이제 M7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했었거든요. 걔는 오디오 단자도 들어있고 하니까. 근데 그 가격이 한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. 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살 법도 하긴 한데 M7 가격 언제 떨어지나? 그래서 이 친구를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이 친구가 이제 플립이 되잖아요.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나를 찍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찍고서 이제 밖에 막 돌아다니면 너무 나 유튜버다라고 광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웃기웃 이렇게 보면서 막 카메라가 막 같이 보고 그러면 너무 이제 창피하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못 견뎌하죠. 그래서 구매를 한 게 바로 이 더 작은 카메라 소니 액션캠입니다. 이 친구의 장점은 가장 좋은 거, 내가 뭘 찍는지 남이 모른다는 거.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컨텐츠 촬영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모니터가 이렇게 남을 찍으면서 모니터를 봐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나를 찍으면서 봐도 되고 그 점이 조금 편하긴 하죠. 이 소니 액션캠의 단점은 별도로 충전해야 된다는 거. 이 모니터랑 바디랑 별도 충전이 상당히 귀찮다. 그리고 가장 큰 최악의 단점이 이 두 개가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연결성이 진짜 너무 꾸져요. 세상에 이렇게 꾸질 수가 없어. 얘는 전원이 켰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찍고 싶어도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을 막 놓치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되게 빈번해요.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야 이거 소니 이거 좋다더라 나도 이거 살까?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야 고프로가 더 편해 야 고프로 사 라고 할 것 같아요.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쨌든 비슷해요. 손에 들기 편하고 되게 작고 뭔가 찍기 번거롭지 않다는 거.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화질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밤이나 어두울 때는 거의 성능이 반토막이 나거든요. 그래서 나도 좀 좋은 카메라를 써보고 싶은데 풀프레임까지는 조금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한 게 이 6400입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되게 가성비 있는 친구였어요. 이 친구가 손떨방이랑 터치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이 되게 얘기를 했던 카메라여서 손떨방이 없는데 괜찮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지만 손떨방 있는 렌즈 사면 되지 그 생각을 하고서 무작정 사게 되었어요. 이 친구는 컴팩트하게 쓸 수 있고요. 지금 앞에 번들 렌즈가 달려있잖아요. 무게감이 되게 가볍다는 게 장점입니다. 단점은 터치가 안 된다는 거. 그때 당시만 해도 소니 터치가 있는 카메라가 없었을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지만 그때는 소니니까 없을 만도 하지 했었거든요.
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 앞에 이 번들 렌즈를 제가 사서 껴놓고 있는데 이 번들 렌즈를 산 이유는 순전히 브이로그 때문에 산 거거든요. 나 이렇게 들고 브이로그 찍어야지 라고 해서 이거를 샀지만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얘것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바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은 이 두 개로 찍고 어디 고정해서 찍어야 된다거나 할 때 이 친구를 주력으로 쓰게 됩니다. 그러려면 이제 렌즈를 이 번들 렌즈로 하기엔 좀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구매한 렌즈가 첫 번째, 영상하는 사람이라면 꼭 있어야 된다는 18-105 렌즈를 사게 됩니다. 얘도 이제 손떨방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저는 손떨방이 있는 렌즈라고 해서 손떨방이 어느 정도는 잡힐 줄 알았지만 아주 큰 경기도 오산이었죠. 이 친구를 끼고서 내가 손떨방을 잘 잡으려면 팔을 이렇게 딱 붙이고 완전 이렇게 다 고정인 채로 이렇게 해야 손떨방이 잡힌다는 거. 이 친구는 장점이 요리조리 쓰기 정말 편하다는 거. 그만큼 이제 범용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줌인이나 줌아웃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렌즈가 이렇게 대포알처럼 튀어나오고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쓸 수가 있다.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저조도 상황에서는 좀 안 좋아요. 좀 어두운 실내라던가 저녁 막 이때쯤 되면은 막 좋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못생긴 것도 뭐 한몫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렌즈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여친 렌즈 이런 거를 찾게 됩니다. 뒤에 배경이 확 날아가면서 찍으면 아 좀 예쁘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게 이 35mm 단렌즈입니다.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쓰기가 엄청 편해요. 이 친구는 솔직히 범용성은 좋긴 하지만 너무 사이즈가 커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사이즈가 되게 작고 가벼우니까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찍기 편합니다. 그리고 뒤에가 날아가기 때문에 못생긴 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얼굴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얘는 이제 35mm이긴 한데 풀프레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50mm잖아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. 너무 좁은 원룸이라던가 사무실 이런 데에서 이 친구를 쓰기에는 좀 불편했었고 어느 정도 좀 공간감이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데에서 찍기에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렌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400으로 이렇게 3개 쓰게 되는데 6400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이 없잖아요. 근데 이 렌즈들이 아무리 이제 손떨방이 있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큰 맘을 먹고 짐벌을 사게 됩니다. 예. 이거는 순전히 손떨방을 잡기 위해서 하게 돼요. 이 단렌즈 껴가지고 매달아 놓고 쓰면은 되게 잘 나와요.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? 일단 제가 들기에 너무 무겁고 핸드백에도 안 들어가서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 친구까지 내가 들고 다닌다? 너무 짐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. 전파 이슈. 그래서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쓰기도 애매한. 원래 짐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. 갖고 있으면은 이걸 어디다 써 싶지만 필요한 경우에 얘만한 친구가 없지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각대도 있어야 되겠죠. 삼각대 산 게 바로 요거입니다. 맨프로토 비프리. 이 맨프로토가 삼각대의 나이키 같은 브랜드라고 저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해서 맨프로토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 맨프로토 쪽에 값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그 중에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비디오 헤드도 작지만 달려있는 친구가 이 비프리 친구라서 이 친구를 사게 되었습니다. 이 친구를 산 거는 가격적인 면도 있지만 친구가 삼각대 치고는 가벼워요. 제가 장비를 사는 목적 중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가볍다는 거. 너무 무거운 거 들기가 싫어서 가벼운 거 위주로 구매한 게 이 비프리입니다. 얘는 편하게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. 장점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단점도 막 딱히 있는 게 아닌 평타치로 쓸 수 있는 친구 중에 하나다. 이 친구의 단점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다가 풀프레임을 한번 올려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얘가 완전 막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제가 옆에서 바람 훅 불면은 막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풀프레임용은 아니고 미러리스용이다. 그래서 6400이랑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. 얘는 이제 줌 H1이라고 하는 보이스 레코더고요. 이 친구는 보야 유선 핀 마이크입니다. 이 두 개를 산 이유는 얘가 이제 오디오 단자가 없잖아요. 오디오를 깨끗하게 녹음하려면 새로운 곳에다가 녹음을 해야 했었고 그게 바로 이 보이스 레코더에다가 얘를 낑겨서 쓰는 방식이죠. 이제 여기다 따로 녹음을 하고 화면은 이쪽에서 녹화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싱크를 맞추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자,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에서
편집하실 때 화면 분할 효과 많이 필요하셨죠? 근데 그거를 일일이 쪼개서 하기에는 조금 귀찮으셨을 겁니다. 자, 여러분,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하실 때 화면 분할 효과 많이 필요하셨죠? 근데 그거를 일일이 쪼개서 하기에는 조금 귀찮으셨을 겁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유선이다 보니까 완전 지금 헬파티잖아요. 이거 절대 못 풀어요. 예, 그래서 산 게 무선 마이크죠. 이 무선 마이크는 제나이저 마이크입니다. 이 친구 음질 어떠세요? 지금 이 친구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괜찮죠? 저도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원래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했어요. 로데 마이크랑 제나이저 마이크, 이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이제 VS 대결 구도로 많이 선택을 하셨었는데, 로데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게 여기 모가지에 달려있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. 예. 옷이 이렇게 훌러덩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나이저를 구매한 게 저는 솔직히 조금 더 큽니다. 음질은 유튜버분들이 만든 거 들어봤었을 때 음질은 많이 비슷해서 그냥 겉으로 놨을 때 티가 잘 안 나는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이 제나이저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오디오 수음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낑겨가지고 이제 레벨 체크를 할 때 카메라의 레벨을 완전 낮춰도 좀 크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내 목청이 좀 커서 그런가? 네. 여튼 근데 그거 빼고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큰 게 바로 이제 제가 강좌를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다. 원래는 이거 전에 CM 프로 5050이라는 장비를 썼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좁혀지는 걸 또 마무리를 줘야 되겠죠. 자,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이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하면 키프레임에 이렇게 걸립니다. 그리고 모든 속성에 키프레임 또 추가할게요.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쭉 오면서 가운데로 오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마이크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친구를 사게 되었습니다. 로지텍 예티 블루라고 하는 마이크고요. 이 음질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괜찮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. 저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지만 노이즈 조절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방향성을 어디로 할 건지 그것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여기에 엉덩이 쪽을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직접 꽂아서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바로바로 들으면서 녹음이 가능하다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USB로 연결이 되거든요. CM 프로 같은 경우에는 USB로 전원 넣고 오디오 따로 잭 꽂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USB 하나로 그런 모든 게 다 된다는 게 좀 편한 장점 중에 하나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3세트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로지텍 902 웹캠이랑 조명이죠. BJ분들이나 크리에이터분들이 쓴다는 룩스패드.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사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라이브를 해보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웹캠을 사고 조명이 꼭 있어야 되니까 조명 이렇게 두 세트를 샀는데 가찌키 스트리밍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제가 무슨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. 나중에 한번 맥주 한잔 하면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작하게 되면 많이들 와주실 거죠? 노트북은 제가 두 개를 써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좋아야 된다. 그 목적 때문에 처음에는 LG 그램을 샀었습니다. 그 LG 그램 사양이 기본적인 사양이었거든요. 근데 그램으로 편집을 했었을 때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충분히 됐었는데 색 보정이라던가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버벅이고 많이 힘들어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해야 했었고 그때 고민을 한 게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랑 이 델이었습니다. 맥은 그때 당시에 델이랑 비교했었을 때 사양 대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아예 그냥 번외로 치고 게이밍 노트북이랑 이제 델 둘 중에서 골랐는데 게이밍 노트북 무게 3kg짜리 배터리 막 벽돌만한 거 들고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, 저는. 그래서 사양은 높지만 그래도 가볍고 디자인도 좀 빠진 이 델 노트북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. 얘는 델 XPS 9570이고요. 강변까지 직접 가서 구매를 했었습니다. 이 친구의 사양표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사양이 지금 쓰기에도 그렇게 막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운된 사양은 아니에요. 이 사양으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나 그 이상의 것들을 하기에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이 친구 좋은 점이 뭐냐면 옆에 SD카드 꼽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진짜 편해요. 영상하는 사람들한텐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이런 편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M1이 나오면 얘는 이제 당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친구도 되게 오래 썼는데 팔면은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나? 근데 델 노트북 저는 되게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AS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델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은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. 팔면은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나?
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목적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무겁거나 너무 부피가 크면은 선뜻 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과 가벼움을 가진 장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이 정도의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은 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장비를 쓰지 않네?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런 장비들이 저한테 너무 편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한 2, 3년이 지나면 그때 좀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저에 대한 장비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.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